정혜준 66. 그는 인생의 절벽 끝에 서 있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기계설비 회사는 거래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맞았다.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집까지 모두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빚이 아니었다. 병상에서 끝내 눈을 감은 아내의 손, 그 마지막 온기를 느끼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퇴직금도 명함도 가족의 웃음도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견딜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린 혜주는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를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산을 올랐다. 3개월째 이른 봄의 어느 아침. 산 중턱 벤치에서 땀을 식히고 있을 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단발머리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마주쳤다. 저는 윤지연이라고 해요. 62이에요. 그녀는 은퇴 전 기자로 일했다고 했다. 정혜준입니다. 66.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어느 날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던 중 혜준이 발을 헛디뎠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을 때 지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다. 조심하세요. 그녀의 두 손이 그의 팔뚝을 단단히 잡았다. 혜준은 균형을 되찾았지만 지연은 손을 바로 놓지 않았다. 혜준은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을 잡고 걸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제 손 잡고 내려가세요. 지연은 주저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다. 산길을 다 내려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어느 날부터 지연이 그의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가끔 스쳤다. 봄이 오니까 산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 말을 하며 지연이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가볍게 기댔다.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어느 날 지연이 제안했다. 혜준 씨, 저희 같이 뭔가 배워볼까요? 구청에서 시니어 강좌가 많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지연은 기뻐하며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혜준은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함께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혜준에게 채권 추심 전화가 걸려왔다. 지연이 복도에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지연은 그의 팔을 이끌어 벤치에 앉히고는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리고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는 손바닥의 온기가 옷을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혜준은 그날 이후 지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나 같은 남자가 감히 그녀 곁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일주일 후 산 중턱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피하세요? 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빚쟁이에요. 전 재산이 낡은 원룸 하나고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려요. 이런 남자가 감히 당신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지연은 한 걸음 다가와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부드러운 손바닥이 그의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저는 혜준 씨의 통장 잔고를 보고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광대뼈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요즘 더 힘들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회사도 집도 사람도. 지연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혜준 씨,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랑 같이 해요. 혼자 버티지 말고.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은 한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엄지손가락으로 눈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혜준은 그녀의 품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연은 그를 받아주었다. 그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위아래로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혜주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지연은 다른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다. 지연은 그의 뺨에 두 손을 다시 올렸다. 그리고 이마를 그의 이마에 가만히 댔다. 이마와 이마가 맞닿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다. 그렇게 몇 분을 서 있었다. 서로의 체온을, 숨결을, 존재를 느꼈다. 지연이 손을 떼고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함께 산을 내려갔다. 때때로 지연이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며 걸었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았다. 팔짱을 끼듯이.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로 천천히 걸었다. 지연의 어깨가, 팔이, 옆구리가 그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혜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살짝 이마를 댔다. 짧은 포옹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혜준은 그녀의 모든 것을 느꼈다. 체온, 심장소리, 숨결. 며칠 후 빗방울이 흩날리던 저녁.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금 밖이에요. 잠깐 같이 걸을래요? 혜준은 우산을 챙겨 나갔다. 약수터 앞 가로등 아래 그녀가 서 있었다. 혜준은 우산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기엔 조금 작은 우산이었다. 지연이 먼저 그의 팔을 끼었다. 그녀의 팔이 그의 팔을 감싸고 몸이 그에게 밀착되었다. 주택가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혜준이 그녀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였다. 혜준 씨, 당신만 졌잖아요. 지연이 말하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지연은 그를 자신 쪽으로 더 당겼다. 이제 그녀의 팔이 그의 허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혜준도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듯 걸었다.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마주봤다. 우산을 든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이래도 괜찮아요. 저는 아직 아내를 완전히 보내지 못했어요. 지연은 다른 손으로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사랑했던 사람을 잊을 필요 없어요. 좋아해도 돼요.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옛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에서 목으로, 목에서 어깨로 내려왔다. 천천히 부드럽게. 혜준은 다른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지연도 그에게 몸을 맡겼다. 비가 내리는 골목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지연은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위아래로 천천히.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 바로 아래에 있었다. 혜준은 우산을 든 손을 놓고 그 손으로 그녀의 볼에서 빗방울을 닦아주었다.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당신이 좋아요. 지연이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저도요, 혜준 씨. 그녀가 까치발을 들었다.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댔다. 몇 분을 걷다가 작은 모텔이 보였다. 저기 들어가요. 지연이 제안했다. 모텔 방에서 지연이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이마, 뺨, 턱, 목, 귀 뒤까지. 혜준도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지연은 그의 손을 자신의 손바닥 사이에 끼우고 비볐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이렇게 하면 빨리 녹아요. 혜준은 엄지로 그녀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예뻐요. 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그의 손을 뺨에서 떼어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혜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가 이래도 돼요. 당신을 이렇게 좋아해도 돼요. 지연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연하죠. 저도 당신이 좋은데요. 이제 그만 망설여요. 우리 이 나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혜준은 그녀의 얼굴에 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자신에게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코끝이 스쳤다. 숨소리가 섞였다. 사랑해요. 저도요, 혜준 씨. 저도 사랑해요. 혜준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눈꺼풀에,
뺨에 자신의 입술을 가볍게 눌렀다. 마지막으로 지연이 먼저 그에게 입을 맞췄다.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겼다. 그리고 온전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껴안았다. 혜주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그녀를 리드하기 시작했다. 살며시 그녀를 눕히고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혜준이 그녀의 귀에 키스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혜준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곳에 손길이 닿았다. 어느새 흠뻑 젖어 있는 그곳에 혜준은 키스를 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되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다. 혜준은 어느새 그녀의 젖가슴에 파묻혀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혜준의 원룸으로 향했다. 원룸에서 지연은 그를 침대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다. 가까이. 어제 정말 황홀했어요. 지연은 그에게 몸을 기댔다. 머리를 그의 어깨에 올렸다. 혜준은 그녀를 받아주며 팔로 감쌌다. 1시간쯤 지나 지연이 눈을 떴다. 집에 갈까요? 혜준이 물었다. 싫어요. 조금만 더 이러고 있고 싶어요. 지연은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이마를 그의 이마에 댔다. 키스해줘요. 혜준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이번에는 더 깊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키스를 나눴다. 혜준의 손이 그녀의 나시 안으로 들어왔다. 두부처럼 부드러운 그녀의 가슴에. 다른 한 손은 그녀의 그곳에.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요, 혜준 씨.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연은 혜준에게 컴퓨터를 가르쳤다. 혜준은 폐부품으로 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구청에서 간단히 신고만 하는 방식이었다. 정말로 제 아내가 됐네요.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혜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구청 앞 계단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결혼 후 두 사람은 지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의 침실에서 잠을 잤다. 지연이 먼저 침대에 누워 그의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올렸다. 지연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그의 다리에 걸쳤다. 완전히 그를 감싸듯 안겼다. 좋다. 이제 매일 이렇게 잘 수 있네요. 혜준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사랑해요, 지연. 지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다. 키스해줘요. 혜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부드럽고 긴 키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탐닉했다. 지연은 만족한 듯 다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6개월이 흘렀다. 혜준의 공예품 사업은 제법 자리를 잡았다. 빚도 거의 다 갚아갔다. 혜준 우리 카페 해요. 작은 카페. 이름은 다시봄으로 해요. 혜준은 지연을 껴안았다.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때로는 팔짱을 끼고. 산책 중에도 혜준과 지연은 자주 멈춰섰다. 혜준 좀 안아줘요. 혜준은 그녀를 껴안았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집에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부엌이 좁아서 자꾸 부딪혔다. 혜준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안 놔줄 거예요.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재료를 내려놓고 뒤로 기댔다. 혜준이 그녀의 목에 입을 맞췄다. 귓불을 간지럽혔다. 지연은 웃으며 그의 품에서 몸을 돌렸다. 그를 마주보며 혜준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부엌 한가운데서 긴 키스를 나눴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하지만 계속 서로를 쳐다보고 손을 잡고 키스하느라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혜준은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로 몸을 숙였다. 지연이 그의 목을 감쌌다. 두 사람은 긴 키스에 빠져들었다. 손은 서로의 몸을 탐색했다. 등을, 옆구리를, 허리를.
한참 후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이마를 맞댔다. 침실로 갈까요? 지연이 속삭였다. 혜주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공주님 안기로. 침대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그 옆에 누웠다. 사랑해요. 정말로. 나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이불을 덮고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오랜 외로움을 서로의 온기로 채웠다. 지연. 사랑해요. 혜준. 나도. 사랑해.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누워 있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1년 후. 다시 봄 카페 오픈합니다. 혜준과 지연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나고 혜준과 지연은 함께 정리를 했다. 오늘 수고했어요, 혜준. 당신도요, 지연. 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웃으며 키스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았다. 혜준 키스해줘요. 약속했잖아요. 매일 밤. 혜준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리고 깊은 키스를 했다. 사랑해요, 지연. 나도요, 혜준. 정말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 두 사람은 더 깊이 껴안았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가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혜준과 윤지연.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황혼에도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황혼 열정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사랑과 용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공감과 좋아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